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오래간만에 미스테리인데 웬 토끼 사진이냐고요? 먼저 우리 역사 속에선 많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영토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도 있었고 두 종교가 대립해서 일어나는 전쟁도 있었고요. 단순 한 사람의 욕망과 야욕으로 벌어진 전쟁도 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 동물과 사람 사이의 전쟁은 없었을까요? 이런 건 영화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처럼 들려요. 유인원과 인간의 대립, 이런 건 영화에서 자주 쓰이는 소재일 수 있고요. 그런데 사람과 동물 사이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은 호주에서 시작되었고 그 전쟁은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다고 하네요.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건 사람과 회색 토끼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의 서막은요, 유럽인들이 호주에 이주해 오면서 시작됐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호주는 이민국가입니다. 1800년대부터 1900년대까지 수많은 유럽인들이 또는 각 사람들이 호주로 이민을 갔죠. 그런데 그 중에 1859년 유럽의 한 남성 토마스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호주로 오는 걸 준비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사람이에요. 자, 이분은 호주에 가서 농장을 운영하겠다면서 영국 남부에서 회색 토끼 24마리를 데리고 호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토끼는 이제 호주에 와가지고 우리에다가 가둬두고 사냥을 하고 싶을 때만 한두 마리씩 토끼를 풀어가지고 빵야 해서 사냥을 즐기려고 이 사실 토끼 24마리를 데려갔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토끼들이 우리를 탈출하게 됩니다. 토끼가 우리를 탈출한 이 별거 아닌 사건이 지금까지 호주에 이어지고 있는 토끼 전쟁의 서막입니다. 토끼의 번식력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토끼는 자궁이 2개예요. 그래서 중복 임신이라는 게 가능한데 그게 뭐냐면 인간과는 다르게 현재 토끼가 임신 중인데 또 임신이 가능한 거예요. 자궁이 2개다 보니까요. 게다가 토끼는 태어난 지 3개월에서 6개월이 지나면 바로 임신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땐 아직 새끼인데 임신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출산으로 약 4마리에서 12마리까지 토끼 새끼를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평균 토끼는 1년에 30마리에서 40마리의 토끼의 출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1년에 한 쌍의 토끼가 최대 800마리까지 번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마리의 토끼가 부부가 돼가지고 1년 만에 800마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시 그 토끼들이 번식을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호주 안에 이 회색 토끼들이 24마리 중에 몇 마리가 탈출을 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해요. 100마리가 순식간에 1000마리가 되고 1000마리가 10,000마리가 되고 그 10,000마리가 순식간에 1억 마리 이상이 되는 엄청난 증가 속도를 보여준 거죠. 이렇게 증가하는 토끼로 인해서 호주 사람들, 그 이주민들의 손해도 만만치가 않았어요. 토끼가 지나가면 워낙 개체수가 많으니까 풀을 다 뜯어먹어서 풀이 없어져요. 자, 그러면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실제로 양을 기르고 있었는데 그 양들의 수까지 감소하는 거예요. 양이 먹을 게 없어요. 땅굴을 잘 파잖아요, 토끼는. 그 땅에 굴을 파가지고 나무의 뿌리까지 갉아먹어요. 토양이 점점 말라가니까 토양 자체가 사막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을 이 토끼가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농작물의 피해까지 당연히 이어지게 되는 거죠. 호주에 원래 번식하고 있던 다른 동물들은 먹이가 부족해서 오히려 그 아이들이 멸종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요. 아니, 토끼가 많아져서 이게 이렇게 문제가 될지는 호주 정부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보고가 커지니까 호주 정부가 안 되겠다 싶어서 1907년부터 약 1600km에 이르는 펜스를 설치하게 됩니다. 바로 요런 설치예요. 요거는 이제 현재까지 남아있는 토끼 펜스인데 토끼가 이제 어떤 일반인들이 사는 지역 또는 어떤 그 번식의 이후의 지역들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이 펜스를 설치를 해서 토끼의 확산을 막기 시작했죠. 근데 이때만 해도 이제 벌써 토끼의 문제가 굉장히 상당히 커졌어요. 토끼는 이제 이 지역에 못 들어옵니다. 막게 되고요. 그런데 이 토끼들이 거의 인간들을 비웃기나 하듯이 땅을 파서 밑으로 가버리고 아니면
좀 낮은 펜스는 점프해서 자유로이 펜스를 넘나드는 거예요. 정부는 돈 들여서 만들어놨더니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정부가 생각을 합니다. 아, 이 토끼들을 사살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토끼 사냥대회를 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무차별하게 이 토끼들을 죽여나가기 시작해요. 토끼를 사냥하는 것이 정부로부터 합법적으로 허가가 되고 또 막 정부에서 사냥을 오히려 권고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무차별적으로 죽어나가게 되죠. 이 무렵에는요, 한 사냥꾼은 1년 동안 자기 혼자서 500마리? 500만 마리에 해당하는 토끼들을 잡아 죽인 적도 있어요. 그래서 사진들을 보면 이렇게 정말 토끼가 시체가 돼가지고 막 시체 산더미가 돼가지고 쌓아 놓여놓고 그냥 불태우거나 아니면 구덩이에 파묻어버리는 게 나올 정도로 엄청난 토끼 학살이 자행이 됐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줄어들질 않아요. 토끼가. 우리가 이렇게 사냥을 해대는데도 또 한쪽에서는 계속 번식을 하고 있으니까 토끼가 개체수가 줄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사람들의 피해가 계속되니까 호주 당국에서 안 되겠다. 자, 폭탄을 쓰자. 그래서 이 폭탄으로 토끼가 굴을 만들어서 다니는 곳을 다 폭파시켜버렸어요. 독극물을 쓰기 시작했어요. 토끼가 먹을 만한 거에다 독극물을 발라놔가지고 토끼가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가 나오냐? 이 점액종 바이러스라는 게 나옵니다. 이 점액종 바이러스가요, 토끼한테 이제 저도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바이러스를 아마 토끼한테만 걸리게 해서 이걸 퍼지게 만드는 그런 여기다가 이제 바이러스를 넣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점액종 바이러스를 썼을 때는 약 99.8%의 토끼 치사율을 보인 거예요. 사실 근데 이건 동물 보호의 입장에서는 동물을 그럼 계속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너무 불쌍하잖아요, 토끼가. 근데 사람이 살기에는 토끼가 계속 너무나 방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이제 또 과거 이야기이고 하니까요.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농작물을 통해서 먹고 살고 시장에 내다 팔고 돈을 해서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토끼가 와서 다 먹어버리고 토양도 다 말라버리고 이러니까 이제 큰 문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가 먹힙니다. 이 바이러스가 먹혀요. 그래서 많은 토끼가 죽게 됐어요. 토끼의 개체수가 약 1%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정말 많은 토끼가 죽었다고 해요. 그래서 호주 정부가 와, 이 바이러스 덕분에 이제 우리가 드디어 토끼를 척살했구나 생각을 하고 안심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회색 토끼는요, 24마리 중에 몇 마리가 탈출을 해서 이런 수억 마리의 번식력을 보여줬던 토끼였어요. 이런 번식력의 토끼를 얕잡아 본 게 실수였어요. 이 독극물과 또 바이러스까지 걸쳐서 계속 살아남은 이 토끼들은요, 각종 질병에도 살아남은 아주 강한 토끼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끝이 아닌가요? 끝이 아니었어요. 이 강한 토끼들이 살아남아서 다시 번식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훨씬 더 생존력이 강하다 보니까 또다시 예전의 개체수로 부엉 하고 돌아오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호주 정부는 열심히 다 해가지고 이제 컨트롤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또다시 개체수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는 사태가 점점 심각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호주 정부가 토끼의 천적을 대량으로 수입합니다. 개, 족제비, 여우, 고양이 등등을 호주로 수입해 와가지고 다 풀어요. 생각을 한 게 이거죠. 천적이 토끼를 잡아먹고 그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토끼의 수가 줄어들겠구나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몇 마리를 수입했는지 몰라요. 이 방대한 토끼 수가 도저히 줄어들질 않는 거예요. 저도 도대체 몇 마리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문제는 뭐냐면 토끼의 수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개, 족제비, 여우, 고양이까지 많아져요. 동물의 왕국이 되는 거죠. 게다가 호주는요, 실제로 그 이제 초원이나 이렇게 인간이 살지 못하는 좀 버려진 땅이 훨씬 더 많아요. 호주는 굉장히 땅이 넓거든요. 그러니까 막 동물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막 엄청나지는 거예요. 자, 이래서 호주 정부는 안 되겠다. 다시 토끼의 대량 학살을 위해서 이 독극물, 바이러스를 사용해야겠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 독극물을 풀게 되고 수많은 토끼, 수억 마리 토끼가 또다시 대량 학살당해요. 오케이, 토끼 바이러스 이거 치사율 높으니까 죽이면 돼 하고 죽였대요. 근데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었대요. 호주 정부는 0.1%까지, 그러니까 전체 수의 0.1%까지 토끼가 줄어들었던 거예요. 토끼 공포에서 이제 드디어 벗어나는 순간이었는데 반전이 있습니다. 이 살아남은 0.1%의 토끼들이 바이러스와 독약에 내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슈퍼 토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슈퍼 토끼들이 수억 마리 중에서 다시 살아났잖아요. 근데 이 슈퍼 토끼들이 다시 번식을 해요. 그래서 지금의 호주의 상태예요. 안 끝나네요. 대박 토끼. 맞아요. 호주를 가보면 길 가다가 가끔 보이는 게 캥거루라면 그것을 제외한 많은 지역에서 이미 많은 사람들은 수십 마리의 토끼들을 목격한다고 해요. 그럼 대책은요? 대책이 없어요. 사람이 토끼를 사살하는 거에도 이제 한계가 있어요. 이제 바이러스나 독약으로, 웬만한 독약으로 토끼들이 죽지 않아요. 그래서 호주의 회색 토끼 전쟁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고 해요. 토끼 굴을 다이너마이트로 부시고 했지만 안 돼요. 자, 그래서 호주는요 현재 토끼에 대한 질병 치료제가 아예 수입이 금지됐어요. 그런 나라가 전 세계 유일하게 호주라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는 토끼를 애완용으로 키울 수 있잖아요. 근데 토끼가 아플 수 있잖아요. 그럼 병원에 가서 약을 받잖아. 호주에선 그게 안 돼요. 호주에서는 토끼를 애완용으로 키울 수 있지만 토끼가 아파도 그에 대한 치료제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호주에서는 이 토끼를 애완으로 걸리는 사람들은요 합법적으로 치료제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이들이 막 항의 사이트를 만들기도 하는데 호주 정부가 토끼 치료제의 수입 허가를 내줄 리가 없어 보인대요. 그만큼 호주는 지금 되게 토끼에 대해서 되게 적대적인 거죠. 회색 토끼와의 전쟁이니까요. 사실 호주는 굉장히 모든 게 친환경적이고 동물 보호로도 유명해요. 하지만 유일하게 토끼 학대에 있어서는 처벌의 수준이 아주 낮습니다. 토끼를 학대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선 걸려도 형식상의 벌금 정도만 내도 그냥 끝이 나는 거죠. 사실 토끼도 하나의 생명이고 토끼가 이렇게 막 독약과 바이러스와 총에 의해 사냥에 의해 죽어간다는 건 사실 안타까워요. 하지만 호주, 거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호주 사람에겐 토끼가 천적인 것처럼 돼버린 거죠. 물론 토끼가 호주를 구한 적도 있어요. 호주가 대공황해 때문에 경제난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이제 힘들어지면서 과거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그때 토끼를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좋은 단백질을 토끼 고기를 통해서 제공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1941년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이제 호주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호주가 이제 전쟁을 겪으면서 조금 다시 좀 문제가 된 거예요. 이제 경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식량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 부족한 식량, 특히나 군대에서 부족했던 식량을 토끼 통조림을 만들면서 식량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토끼는 호주인들에게 천적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역사상 호주가 위기였을 때 2번이나 식량 문제를 해결해준 고마운 동물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도 호주에서는 토끼는 우리에게 영웅적인 존재다라는 의견과 생태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라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에는요, 이 호주 정부에서는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토끼를 불임으로 만들거나 신체 능력을 떨어뜨리는 유전자를 가진 토끼들을 풀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이제 종 번식을 하게 되면 종 번식의 수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왜냐면 그러니까 아기를 잘 못 갖게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안 그래요? 사람의 질병을 고치기 위한 유전자에 관련된 개발이라면 괜찮지만 토끼를 줄어들이려고 유전자 조작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수익이 나는 이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한 거예요. 게다가 사람들은 친환경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에 있다가 유전자 조작이란 이건 너무한 게 아니냐라는 현대 사람들의 반감도 있고, 그래서 현재 이 계획은 진행을 하다가 보류 중이라고 합니다.
오늘 놀라셨죠? 토요 미스테리에 웬 토끼냐고요? 항상 무섭고 괴기스러운 것만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사건도 제가 간혹 다루고 있는데요. 호주에서 있는 회색 토끼 전쟁 어떤 이야기인지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